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인터넷 신문 제3의 길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갑종장교 구국동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두천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기까지 와주신 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안보단체 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이한열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애를 써주신 ROTC 김옥중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립 준비를 위해서 실무에서 간사 역할을 해주신 육군 기행사관 구국동지 회장 이윤원 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하물며 깜빵에까지 갇혀 있으시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것저것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일파만파의 김수열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소개는 못 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예정보다도 빨리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으면 혹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천 애국단체 연합을 이끌어 주시고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일선에서 애를 써주신 성중경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강남, 시위꾼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계시는 해군 사관학교 구국동지의 이석기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의 강무순 위원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참전 미군 실종자 기획단체의 한정윤 대표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이영하 사무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5.18 역사왜곡 진상대책국민연합의 신동국 공동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연맹 강영근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김종문 대표를 소개해드립니다. 일파만파의 이정유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 나오셨네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안성원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여성 구국 총연합의 서채숙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통일을 위한 실천하는 사람들의 상임고문이신 서종환 고문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총단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대교우포럼 박상원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유민주시민연대 성대군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 왔어요. 네. 켈로 박원균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태복 장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박춘순 장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육사총국동지회 부회장이신 전인구 장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일파만파의 정기태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육군학사 구국동지회 이정원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퇴직자연맹 박준수 총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태 TV의 김인태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병대 김관희 사령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소개 안 되신 분, 네. 수본 우연서 이전 떠겠습니다. 양명식 양명식 29기 국동대장. 네. 일단 네. 네. 장영식 장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양명식 네. 갑종장교 구국동지의 정연아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잠깐 시간 빌려서 소개 좀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갑종장교 대책위원 최단기입니다. 갑종. 박명로 여기 추가된 분이 국토본의 구현수 본부장님. 소개를 마치고 오늘 이 모임을 주관을 해주신 이한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저 자신도 온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 일 전에 김두천 회장님께서 저에게 오늘 인사 말씀을 부탁을 해서 핸드폰에 정리를 해놓은 걸 오늘 와서 보니까 그저 그럭저럭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오늘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보았고 지금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적은 북한 김정은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 주적은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또 하나의 주적은 국내에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이 구공 운동하기로 우리 목숨 걸고 나서는데 대한민국 주적은 문재인 좌파 세력입니다 할 때 두 손이 터지도록 뜨거운 박수로 저들의 귀청이 터지도록 크게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문재인 좌파 세력입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가 60, 70, 80대를 또 90대를 내다보시는 어르신도 계신데요. 60, 70, 80, 90대가 현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적과 대적하는데 현역이 앞장서지 아니하면 누가 쓰겠어요? 제가 11일 전에 모 일간지, 2개 일간지 기자들하고 보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애국단체, 구국단체 모일 적마다 가보니까 다 연세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른들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요한 점 지적해줬다. 근데 기자들이 아직 흐름을 모르는가? 혁명이나 혁신이나 이 개혁은 20, 30, 40, 50대로부터 어른으로 올라가는 법이다. 애국운동, 구국운동은 어른으로부터 장년, 청년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깃발을 드는 것이다. 기자면 그 정도 알아야지. 그랬더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가 천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천을 이루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천부장이십니다. 그 정도면 대한민국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탁 한 가지가 있어요. 다행히 그분이 여기 안 계셔서 좋은데 오늘 오전 모임에서도 제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나도 좀 끼워 넣어서 이한일 회장은 어떻게 전광훈 목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국운동 하겠습니까? 다 듣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은 부탁하겠다.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 시대의 사명이 뭐냐? 문재인 좌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탈환하는 거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나도 하루에 수백 번 실수한다. 나는 전광훈 목사의 그 사람의 국정심만 본다.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는가 아닌가만 본다. 내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시대 정신과 국정신 그것만 보자는 거다. 그 이후의 문제는 2022년 내년이에요. 대권 탈환하고 나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자. 왜? 전략적으로. 적전 앞에서 왜 우은길이 총질하냐. 전략적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비난하지 말자. 그분의 애국심과 구국 정신만 보자. 그 얘기하면서 여기 시간 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네, 오늘 창립 준비를 위해서 저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인천에서도 만나고 우리 김두천 회장님 또 ROTC 회장님 많습니다. 일일이 김수열 회장님 해서도리 회장님들 많은데요. 대표로 김두천 회장님 그동안 수고했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국가의 그 부름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나라 국민의 마음으로 저는 받습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구국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못 드린 몇 분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조용호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배경영 기획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구현서 사무총장,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공군학사 구국동지회 회장이시고 국민대연합의 회장이신 이창호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 단체를 왜 조직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김수열 일파만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끼를 끄면은 나라 망하죠. 좀 봅시다. 괜찮잖아요? 네. 괜찮아. 안 저건 저 죽은 태극기는 안 되고. 죽은 태극기는 안 되고. 그왜 죽은 자. 태극기입니까? 예. 뒤에 잘 보입니까? 잘 보이나? 죽은 태극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또 뭐 단체가 만들어지느냐 뭐냐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느냐? 보통 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 이룩하자. 이것이 그건데도 우리가 왜 모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이념은 바로 이 규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헌법하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보수의 가치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제 질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재편되지만 우리 스스로 지금 벗어납니다. 바로 구한말 때 6.25 때 이럴 때와 똑같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모든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저놈들이 집니다. 세계적인 불황이 곧 다가옵니다. 나라 망치기 감당하기 어려운 이 파국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저놈들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약 41%의 확실한 우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의 승리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 뭘 좀 하려면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의견 통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실제로 6년째가 안 되겠습니까? 왜 투쟁의 효과가 없었다 뭐다 하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100만 이상이 나오고 1200만 이상이 나왔지만은 조직화하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0만, 1000만 앱을 깔고 지금 단체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소위 저놈들이 우리를 몰아세웠던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연합해서 이슈라든지 투쟁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의견 통합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도했지만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4년 정도 지난 후에 살아남은 단체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슈 선점이라든지 모든 것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저놈들이 만든 이슈에 허대겠지 우리가 이슈를 하나도 끌고 나가지 못했어요. 싸우는 방법도 우파는 미흡합니다. 바닥 민심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끼리 리그하고 우리끼리 분노 표출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그래서 새 확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우파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70년 과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념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나라 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원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끼리 연합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총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는 일이 우리는 일찌감치 많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직한 단체는 일파만파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느 애국 목사님을 말씀하셨지만 우파끼리 총질하는 거 상당히 잘하는데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파끼리는 정말 총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직하고 세력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카톡, 집회나 이르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지혜가 생겨서 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심 소재 파악하라든지 제가 깜방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정말 뭘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저희들 같은 실력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우파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이렇게 물어요. 다 우파라면 좋아하면서도 우파가 하는 게 뭔지, 진짜 우파 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잘못 알고 있으면 개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재설정하고, 주변 거점부터 가치라든지 용어라든지 이슈 방향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단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유연하게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느냐? 종교개군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혁명군.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 국민 이념 지도를 봅시다. 현 보수 야당의 위치는 전부 중도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중도 완전한 우파라든지 중도 우파는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보수 우파가 세력이 필요한 이유는 저 비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전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국민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냐? 우리라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이 준 이쪽이 완전 우파, 중도 우파 이 세력들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조직하고 단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것이 지난번에 4.15 이후에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또 만드냐, 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단체들이 확실하게 자기 단체를 조직하고 만들어서 내 편을 찾아서 엮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공통분모, 투쟁 방법이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든지 또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퇴진이라든지 투쟁 방법 또는 신앙, 자유, 헌법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나라의 헌법까지 해서 크게 이렇게 엮어가면서 회비는 자기 소속에 투자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회비 내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엮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십진법 적용. 이게 고대로부터, 모세로부터 흉노, 징기스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는 전부 십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11명에서 8명 사이에 있는 겁니다. 통합 가능하게. 그래서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소통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합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천하무적 징기스칸 군대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휘부가 있고 나머지는 이 라인 선상에 좌우로 딱 해서 10명씩 100만 명이 1억 명을 통제했습니다. 현 중국이 3배를 지배했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웅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남을 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적외교도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왜 이런 운동을 했느냐, 이건 예입니다. 17년 3월 1일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3월 10일날 탄핵 틀림없이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 됐습니까? 힘 한 번 못 썼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부터 조직해가지고 참 100만 군중도 조직되지 않으면 오합지졸들이 이기더라.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100만 명씩 모였는데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모여가보면 흩어지면 끝입니다. 행진하고 다 집에 가버리면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저명한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 30%가 승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20만 조직에서 30%인 6만 명이 있으면은 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우리가 왜 야당이 없느냐 뭐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원리만 알면은 조직의 3.5%가 결집하면은 30% 위에 말한 30%를 좌우할 수 있고, 그 3.5%가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은 조직을 완전히, 그래서 한 7, 8명이 된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단체 연합을 하겠다는 단체가 54개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해수련은 6년, 4년간 광화문 광장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1200만 이상이 광장에서 애국혼을 불태우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암만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어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아직까지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서는 벌써 했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창당, 합당, 한 사이클 다 경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끼어들어가지고 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수 세력하고 종교 세력이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념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원점 확보하면 바로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여야지 실패가 좌절의 어머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4개 기준점 10명 심어해도 수만 명 됩니다. 첫 출발은 아주 기준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엄선 또 해서 그리고 양보하고 목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은 확실하게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이 원점 조직 이게 연락 가능한 체제로 돼야 됩니다. 연락 가능한 체제로 10명 단위로 이게 10부장이죠. 아까 징기스칸 군대, 흉노 군대, 모세 군대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군대는 전부 1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국토본 1000만회 가입 확실하게 하고 각 단체별 카톡방을 개편해야 됩니다. 회비내는 회원 위주로 해가지고 정회원, 균형 딱 해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신념으로 이렇게 나갑시다.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깃발 올려야 됩니다. 배지를 만들든 아니면은 깃발을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이상 되면은 깃발 하나는 반드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이래. 싸우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으로부터 배우고 가치 위주의 직접적인 삶과 연계된 투쟁.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뭐 허황된 이슈에 매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문재인 보십시오. 돈 푸니까 표 가잖아요. 그래서 좀 양이 많았지만은 다 제가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뭐 조직을 하느니 뭐니 이거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하고 자기 단체를 확실하게 조직을 하고 자기 단체를 장악하고 그 단체에 장들만 모이면은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마병들이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쫙 모여 계속 초원을 달려가면은 마지막에 10만 100만이 모여가지고 성하는 그냥 이게 조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러 모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지 않는 분들까지 다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합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맡기고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 싸워서 이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파만파의 김수열 회장님 아주 저희들의 가슴을 울리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신청을 해주신 단체가 10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장소가 좋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를 못 드린 ROTC의 정재화 사무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지금 전국 안보단체 총연합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위원회가 마치면 3월 15일 전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근처에
약 5, 60평의 사무실을 금주 내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은 오늘 여기에서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준비위원들이 검토해서 추천을 받고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모임에 전부 참여하고자 하시는 단체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는 점이 무척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3월 15일 전후에 열리는 창립총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기대가 됩니다. 아까 김수열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제가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시국강연도 이제 초청을 받고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참 이게 대한민국 군인이 뭐 하는 거냐. 대한민국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받고 그렇게 하고 엄숙하게 국토를 국가 안보를 지키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안보를 무너뜨리겠느냐. 그 다음에 대한군인회가 정말 너무 친정부적이다. 그러면 이 군 출신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제한군인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안보를 정말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너무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군 출신들이 정말 각성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끌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절실한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위원 추천은 저희가 별도로 오늘 여기에서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 몇 분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 중에 이제 일선에서 애를 써주신 ROTC 김옥중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애국경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년, 4년 동안을 광화문 대한문, 또 청와대 앞, 또 각처에서 전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도 최근에는 작년도 8월 15일 날 국민대회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단체 국민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전략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그 많은 단체들 중에 진정한 애국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그거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겠다. 진짜 애국단체들끼리 한번 모여서 구국운동을 해야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 김두천 회장님하고 우리 이한절 또 우리 고모님하고 또 몇 분이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셨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 한번 모여서 일한다면, 소수청이한다면 저 한 줌도 안 되는 저 붉은 무리들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우리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또 젊은 분야 사람들이 하시고 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또 크게 이끌어 나가시는 사회 지도자분들과 함께해서 이 나라를 구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잘 해주신 우리 김수열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한때 함께 뜻을 같이 위해서 모신 시민단체 애국자 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 욕망으로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들을 녹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보단체, 오늘 이번에 창립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깨끗한 대한민국, 어둠과 이 거짓 악한 세력은 물러날 수 있게 우리가 똘똘 뭉치고 다이아몬드 같이 뭉쳐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나 또한 우리 세력으로 물리쳐 나가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TC 김옥종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신 박춘순 장군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예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라든가 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해서 뭘 얘기를 할지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4년 동안 애써왔고 또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친 그런 낯익은 얼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고 힘을 합치는 그러한 조직체가 진짜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조직체에서 우리들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또는 우리들의 그 행동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사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육총회 부회장님이신 김태복 장군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김태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전 예고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안보단체 총연합 결집을 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는 각종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이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결집을 되지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눈사태가 부분 나가지고는 안 되고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문재인을 때려 덮쳐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국 안보단체 청년합이 이런 큰 쓰나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때려잡자 이 얘기입니다. 때려잡읍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남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끼리 이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저 총회장님이 이제 인솔해서 갈 때는 작은 불만이 있더라도 다 수능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지. 이건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저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가려가지고 우리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 단결해서 뭉치고 싸워 이깁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유엔에서 같이 외교 활동을 하셨고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주도해 주신 서종환 상임고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전부 장군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저 병장으로 10월 그러니까 백마 29연대 전투지원중대 그 전두환 대통령과 조금 손대고 사병으로 병장으로 이제 4월 근무를 23개월 하고 그 뒤에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서 유엔 대표부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남북이 유엔 공식 가입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국제 환경이나 우리가 지금 둬야 할 것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일에 분패하고 내년 20대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요, 공선화 되는 거죠. 북한 주도로 이제 그 한반도가 넘어가는 그런 절대절명의 운명에 있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4월 7일 서울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쟁 시기도 없고 투쟁 목표도 상실하게 되고 투쟁의 동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그러고 조선일보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에 인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야당이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야당이 살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건지고 그게 김대중 논설 공원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신 앞에서 장군이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어떻게 됐다든가 방법이 없다든가 전략 전술이 부족하다든가가 아니라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못 드린 두 분 마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환 장로님 소개드립니다. 오계환 장로님. 김승록 TV의 김승록 대표 소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유튜브를 찍으신 분들은 오늘은 내보내지 마시고 내일 내보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창립총회가 3월 15일 전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 안보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